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팥빵의 따뜻한 주파수 고소한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양시 곳곳의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저는 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혹은 과거의 같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험도 있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바로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는 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같은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관점이라는 말은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세계와 대상, 사람을 바라보는 나만의 자리이자 시선. 또 해석의 출발점이며 생각의 각도. 즉,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틀을 통해 본다는 말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보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느끼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도 아니고 내 해석이 유일한 답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관점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세인본경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옛날 인도 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장님 9명을 불러오너라. 장님들이 궁궐에 도착하자 왕은 신하를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한 다음에 장님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였죠. 장님들은 코끼리 주위에 모여들어 손으로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졌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죠. 모두 코끼리를 만지고 나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맨 먼저 다리를 만져본 장님이 말하였습니다. 둥글고 긴 것이 마치 커다란 나무통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이 말하였죠. 이보게, 자네가 틀렸네. 전하,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북처럼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을 만져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높은 담벼락과 같사옵니다. 등을 만졌던 사람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높은 책상처럼 생겼습니다. 장님들이 대답은 끝없이 이어졌고 마침내 귀를 만진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커다란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작은 언덕 같사옵니다. 다시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뿔과 같다고 말을 하죠. 맨 마지막으로 코를 만졌던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굵고 긴 보아뱀과 같습니다. 장님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왕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구나. 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기세인본경이 과거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현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물었습니다. 그가 향해야 하는 장소는 단 하나,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대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포장마차가 보여요. 거기서 300m 직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목사님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거기 교회를 지나서 100m 가면 2층에 교회가 보이고요.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뭐라고 말할까요? 수학자는 덧셈이라 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십자가라 할 것이고 교통경찰은 사골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비판으로 틀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때론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나와 다른 상대에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 속 이야기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건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세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세인봉경 이야기에서는 누구도 코끼리를 전체로 보지 못했지만 각자의 말은 모두 일부 진실이었습니다. 길 안내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장소를 기준으로 설명했을 뿐 틀린 길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질까요? 다른 환경, 다른 경험, 다른 교육, 다른 삶의 역사, 다른 감정, 다른 가치관. 이 모든 차이는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그 차이가 인간다움이고 그 차이가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틀렸다고 단정하진 않았을까?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다름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관점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신화처럼 다리를 먼저 잡으면 세상 모든 것이 나무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내가 아직 못 본 부분이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갈등을 대화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처럼 상대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길을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배경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자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를 존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관점을 하나의 지도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누구의 관점도 완전한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관점들이 모이면 우리는 훨씬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죠. 내 지도에 없는 길을 다른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그 관점의 차이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름은 때론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는 나를 확장시키는 힘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만난 다른 관점 덕분에 더 넓게, 더 깊게, 더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이미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관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을이 풍성하고 이웃이 따뜻하며 우리의 만남이 더 의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나와 다른 시선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 저는 아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